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2035년 130만 달러 도달. 기관 수요가 견인한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내용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에서 비트코인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28.3%씩 상승을 해서 2035년에는 13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주식과 채권 그리고 금을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상승률이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가장 높았어요. 어떤 자산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이런 큰 자산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대부분 압도적으로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 상승률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아무래도 이제 등치가 커졌기 때문에 그 상승률이 과거보다는 이제 줄어들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자산들보다도 상승률은 더 빨리 올라갈 것이다 라고 대부분 예측을 많이들 하고 있죠. 비트와이즈는 이제 기본 시나리오에서 2035년 비트코인 가격이 13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낙관적 시나리오에서 297만 달러, 연평균 39.4%나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88,005달러, 연평균 2%까지 이제 상승하는 변동 가능성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관적인 것과 이제 낙관적인 게 이제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뭐 너무 큰 폭의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이런 이제 그 전망들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35년까지 봐야 한다는 건 결국 이제 10년을 앞을 내다본다는 건데, 10년 앞을 내다보긴 정말 쉽지가 않죠. 비트코인 10년을 내다보신 분들도 그렇게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지금 뭐 1억이 넘고 있는데, 이걸 10년 전에 예상한 사람들은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자, 카르다노 창립자 비트코인 강세 선언, 5년 내 시총 10조 달러라는 기사입니다. 카르다노 창립자 이제 찰스 호스킨슨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는데, 5년 안에 시가총액 10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2조 달러 정도 되는데, 2조 2천억 달러.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을 10조까지 본다. 거의 뭐 5배를 보는 거죠. 네, 향후 5년 안에 비트코인이 10조 달러의 시총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시총 지금 2조 2,400억 달러 수준이고, 전 세계 자산 순위로 이제 7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데,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이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까지 제치고 이제 금에 이어서 2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잠깐 그 아마존을 꺾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급등했을 때 아마존을 꺾기도 했었고, 뭐 5위권까지 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조정세가 좀 나오면서 다시 또 한 7위로 내려앉았는데, 앞으로 이제 뭐 반등이 더 나온다면 2위 자리도 노려볼 수 있겠죠. 1위까지도 지금 예상하는 전망치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금을 따돌리는 거죠. 호스킨슨 시총 10조 달러 달성 시 비트코인 가격이 약 5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현재 시세에서 342.8%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전망의 핵심 동력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디파이의 확산, 비트코인 디파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계약 기능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연결해 유틸리티와 채택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다 쪽에서 이제 카르다노 쪽에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을 지금 이제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디파이나 뭐 스마트 계약을 비트코인과 연결해서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더 확장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고,
실제 이제 미국 내 암호화폐 채택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디지털 자산 국고 기업들이 대부분 비트코인 매입을 중요한 성장 요인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뭐 실제적으로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한 법안까지 이제 올해 10월 정도나 올해 말 정도에 지금 법안이 통과되지 않겠느냐까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게 통과가 된다면 지금 이제 암호화폐 준비금, 이제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한 내용들로 다시 한번 또 들썩일 가능성들이 있죠. 그리고 호스킨스는 이번 강세장이 끝나기 전에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다 라고 단기 목표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 스테이블코인 이제 규제법인 지니어스법 통과와 이 사용자 증가가 맞물려서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라는 행사가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미국의 정책 위반자가 등장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오는 유명한 인물로는 이제 트럼프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여기 행사에 들어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올까 이제 봤는데 결국에 이제 자기 사업 홍보하려고 오는 것 같아요. 국내에 이제 뭐 관심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 이제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에도 그래도 국내 관심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투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이제 끌고 왔어요. 아마 이 트럼프 주니어가 이제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같이 이제 오는 쪽인 것 같은데, 패트릭 위트미 백악관 가상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 아유 너무 기네요. 캐롤라인 팜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오고, 이번에 이제 보 하인스까지도 온대요. 원래 이제 백악관 가상자산 담당 고문 역할을 하다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이 테더의 전략 담당으로 이제 옮겼다고 해요. 그래서 보 하인스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관련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또 홍보를 해야 되겠죠. 자, 국내에도 이제 이런 그 움직임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자본을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행보들이 아주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하나의 예인데, 국내 최초 이제 비트코인 재무기업인 비트플래닛이 이제 출범을 한다라는 소식이에요. 이 비트플래닛이라는 게 뭐 생뚱맞게 갑자기 이제 출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물밑 작업이 계속 있었고, 제가 뉴스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재무 전략으로 비트플래닛이라는 기업이 재무 전략으로 비트코인 매입에 4천만 달러를 특별히 할당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상당한 금액이에요. 4천만 달러. 그래서 국내에서 4천만 달러를 비트코인을 매집한 곳이 없어요. 지금까지 국내 기업 중에서는, 상장사 중에. 그리고 기관급 규모로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이제 자산관리 플랫폼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비트코인 재무기업으로 국내 입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명확히 보이죠. 코스닥 상장사인 SGA 지분 62%를 확보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분을 확보해서 이 코스닥 상장사를 통해서 우회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분을 확보해서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준에 리브랜딩을 마치고 비트플래닛으로 이제 출범할 계획이다. SJ는 이제 비트플래닛이라는 곳으로 바뀌는 거고요. 부채 없이 자금을 조달해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확보했다. 출범 첫날부터 비트코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4천만 달러 이상을 비트코인 전략에 즉시 투입할 것이다. 555억 원, 엄청난 양이죠.
한국에서는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한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에. 그래서 아주 굉장히 큰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여기에 굉장히 큰 손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자, 보시면, 여기 강성부 펀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KCGI라는, 요것도 굉장히 유명한 펀드인데, 이쪽에서도 이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일대 주주는 그러면 이제 어디냐? 이 아시아 스트래티지 파트너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 스트래티지 파트너스라는 거는 이제 미국에 본점을 둔 유한 회사로 이제 소라벤처스 설립자인 제이슨 팡이 대표를 맡고 있는 곳이야. 예전에 이제 소라벤처스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소라벤처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곳이 이제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그 컨설팅하고 거기에 대한 지분 투자를 일부러 해서 지분을 가져와서 그 주가를 급등시키는 이런 사업 형태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실제 성공한 기업이 이제 메타플래닛, 일본의 이제 그 유명한 비트코인 준비금 회사죠. 그 회사가 이제 엄청난 뻥튀기가 됐어요. 그래서 메타플래닛도 이제 하나의 회원으로 이제 들어온 거고, 여기에 그 그러니까 이번에 투자자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메타플래닛 대표도. 그래서 이 아시아 스트래티지, KCGI, 뭐 이쪽에서 자금들이 들어와서 345억 원을 조달을 했다라고 하고 있죠. 명확하게 지금 이제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주가를 급등시킬 것까지 아마 예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지는 잠시 후에 주가를 보시면 아실 거고, 최대 주주 자리를 아시아 스트래티지 파트너스로 이제 SGA는 이제 넘길 예정이라고 해요. 결국에 이제 완전하게 이제 그 회사를 인수하는 형태로 가는 거고, 아시아 스트래티지 지분이 49%, SJ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KGCI 같은 경우는 지분이 8.5%, 여기도 상당량을 들어왔죠.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기존 대주주였던 SGA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7.2, 그리고 뭐 이런 다른 여타 주주 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SGA 최대 주주로 오르면 SGA 사명을 비트플래닛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명확하게 딱 보이죠? 메타플래닛에서 딱 따왔다는 느낌이 팍 들죠. 그래서 일본의 이제 메타플래닛의 이제 성공을 빗대어서 이제 가져오는 거고, 아시아 스트래티지라는 이름 자체도 미국의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그 기업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시아 스트래티지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굉장히 창의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갖다가 막 그냥 이름을 붙여요. 그냥 유명한 건. 그래서 가상자산 취득, 보유, 매각 등 관련 투자 사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고, 제이슨 판 대표는 이제 사내 이사로, 정태영 KGCI 상무가 이제 사회 이사로 회사 경영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뭔가 이제 아주 끈끈하게 뭔가 연결을 시켜서 돈으로 묶였다라는 게 좀 보여지시죠? 지금 이제 소라벤처스 같은 경우도 이제 블록체인 전문 벤처 캐피털로 지분 투자 상장사들이 상당히 있어요. 홍콩에도 있고, 메타플래닛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이제 한국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엄청난 상승률, 점상이 나옵니다. 점상이. 그래서 기사 뜨고 나서 점상이 막 뜨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제 정보가 샜구나 이런 생각이 좀 그때 많이 들었었죠. 이미 급등을 하고 있었고 뉴스 뜨니까 막 점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빵빵빵빵 뜨고 다시 횡보하더니 다시 또 올라가다가 이번에 다시 또 상한가, 엄청난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메타플래닛이 되겠다라는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주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자산을 뭐 투자자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너무 이제 심하게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정말 나오기 쉽지 않은 차트들인데 굉장히 급등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다고 이거 사심이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급등하는 거 막 따라잡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자, 트럼프 일가 지분 보유한 비트코인 채굴 업체 9월 나스닥 상장 목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지원하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9월에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에 이제 다 상장합니다. 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거는 이제 다 상장을 해요. 지금 이제 채굴 업체인 아메리칸 비트코인도 이제 상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트럼프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나머지 80%의 지분을 이제 캐나다 채굴 업체인 헛8이 이제 보유해서 상장을 추진 중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가 들어왔는데, 이 아메리칸 비트코인도 이제 채굴 업체이면서 여기도 이제 그 사업을 같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보유를 하는 이 트레저리 전략을 똑같이 가져갑니다. 이것도 뭐 비트마인이나 뭐 다른 채굴 회사들도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지금 열심히 매집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매집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비트코인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해서. 그리고 JP 모건 이 비트코인 저평가 연말 12만 6천 달러 전망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뭐 JP 모건 보고서에서 이제 비트코인 변동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기관 투자자 매력이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12만 6천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금 가격과 비교했을 때 이 BTC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라고 하면서 BTC 변동성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 변동성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과거보다는. 이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기업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이런 동향 때문에 실제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예전보다. 그래서 기관 매입 확대로 또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되는 거죠.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이 안정성 때문에 기관 매입이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지금 뭐 다른 분들은 이제 반박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막 지금 급락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무슨 변동성이 줄어드느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요즘에 지금 단기적으로 보셔서 그래요. 비트코인의 원래 막 4년, 5년 전에 한번 흐름을 보세요. 그때 막 30%씩 막 떨어집니다. 한 번 떨어지면 20에서 30% 떨어지는 건 뭐 장난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흔들렸던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은 정말 양반입니다. 자, 이더리움 금융권 필수 블록체인 될 것, 은행들 채택 불가피라는 기사고, 자, 이 자산운용사 바네크의 양반 예크 최고 경영자가 이더리움이 금융권에서 필수적인 블록체인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의 토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모든 은행과 금융 서비스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이제 절반 이상, 50% 이상이 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더리움의 장악력이 굉장히 커요. 이쪽에서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금 이런 확장들에서 이더리움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거고, 그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격에도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자, 이더리움 ETF 자금 유입, 비트코인 ETF 대비 10배 기관 투자자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그걸 이제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더리움 ETF가 5거래일간 이더리움 ETF 상품으로 유입된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10배나 많게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때 이제 이더리움 ETF에 총 18억 3천만 달러가 지난 23일부터 유입이 됐다고 하는데, 같은 기간 비트코인 ETF에 들어간 자금은 1억 7,100만 달러였다는 거죠. 정말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됐어요.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왜 안 올라요? 라고 똑같이 또 질문하시는 분들 있으실 건데, 가격 반영이 바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 바로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ETF에 뭐 들어가는 것들도 바로바로 뭐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단타를 하려고 ETF 하진 않죠, 잘. 기관이 이제 보통은 ETF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야로 보시길 바라고요. 트럼프 임명 연준 이사 앞으로 3에서 6개월간 금리 인하 예상이라는 기사입니다. 트럼프가 당연히 임명을 했으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네,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입니다. 앞으로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도 막 거론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망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열심히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트럼프에서 지금 이제 연준의 이사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씩 막 해임을 시킨다고 하고, 막 새로운 자기 편을 이제 한 명씩 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FOMC를 이제 자기 입맛대로 이제 하려고 열심히 굴리고 있어요. 파월이 이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내년 5월까지가 임기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 잘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정과제 포함 토큰 증권 법제화 추진력 확보 분수령이라는 기사예요. 국내에서 이제 토큰 증권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토큰 증권 법제화가 이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둘 다 이것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뭐 민주당에서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토큰 관련 법안 5건이 지금 이미 계류 중에 있고, 둘 다 크게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8월 정무위 법안 심사를 거쳐서 9월에 본회의 통과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토큰화에 대한, 토큰 증권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성장세를 아주 크게 보고 있어요. 토큰 증권은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이 금융사들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발맞춰서 대부분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제화만 딱 되면 이제 그때부터 땅 하고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토큰 증권은. 그래서 요 관련 이제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죠. 나중에 이제 9월 정도에 된다고 하면.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인과,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보다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이 그만큼 이제 확장이 되어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권 시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이제 토큰이 장악하고 있고, 코인이 이제 장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장 확대를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계속 기회가 나타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폭등주,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게 코인하고 지금 이제 주식이 결합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빵 하고 튀는 거거든요. 이렇게 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산업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코인 시장이 전체 산업을 뒤흔들고 있구나를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이런 기회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인과 주식이 결합되는 시장이 가장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게 지금 주요 시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 가지고 공부해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